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65이죠. 오늘은 제 첫째 딸 미란이의 결혼식이에요.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호텔의 크기며 화려함이라니, 시골에서 작은 식당 하나로 두 딸을 키워낸 제가 이런 곳에 올 줄 몰랐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제 발소리를 울리더군요. 천장까지 높이 솟은 기둥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니 낯이 궁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죠.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했는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모습을 말이에요. 20살 때 서울로 올라간 후로 단 한 번도 집에 손 벌리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웨딩홀 앞에서 둘째 민주를 만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은 곱게 했지만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군요. 엄마, 오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활달한 민주답지 않게 말이죠. 연극 배우라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아이인데 오늘은 뭔가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언니 결혼식이라 긴장돼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7년을 키워온 딸인데 거짓말하는 표정쯤은 단번에 알아채죠. 민주의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미란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주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으로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꾹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주야, 정말 괜찮은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보니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언니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민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만큼은이라는 말 뒤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쁜 일도 함께 온다는 그런 삶의 법칙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미란이의 결혼식인데 괜한 걱정으로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호텔 복도를 걸으면서도 민주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화려한 장소에서 들뜬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미란이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간 후 저는 잠시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남편 정기호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때 미란이는 15, 민주는 12이었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막막했던 그 시절이 새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두 딸을 어떻게 키울지,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작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상태였거든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 해도 빚이 다 갚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평생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제가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죠. 짜장면 하나 만드는데도 땀 범벅이 되곤 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겨야 했던 그 몇 년이었어요. 특히 민주는 너무 어렸죠. 엄마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일했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앉아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월세며 재료비며 나가는 돈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매일 빚쟁이들 전화만 받아야 하는 생활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잘 되실 거예요. 18살도 안 된 아이가 어른스럽게 위로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났죠.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3년 후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도 나면서 매출이 늘었죠. 그제야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미란이와 민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미란이는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더군요. 혼자서도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 되었어요. 민주는 반대로 더 감정적이 되었죠. 엄마와 떨어져 지낸 시간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표현했거든요. 때로는 엄마는 왜 우리를 버렸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두 딸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미란이는 공부에 더욱 매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은행에 취업한 후로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민주는 예술 쪽으로 재능을 발휘해서 연극 배우가 되었고요. 저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빚도 다 갚고 아이들 학비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손목이 아프도록 반죽을 치고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도 참았어요. 그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라운지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 있으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오늘 미란이의 결혼식은 그 모든 고생의 보상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화려한 곳에서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내려와 박힌 것 같더군요. 식장 양쪽으로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꽃다발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요. 붉은 카펫이 깔린 버진로드는 정말 길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객석도 거의 가득 찼더군요. 미란이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신랑 측 가족과 친지들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근사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줄에 앉으면서 신랑 이정훈 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45이라고 했는데 정말 듬직해 보이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양복도 고급스럽게 잘 차려입었고요. 저분이라면 우리 미란이를 잘 돌봐주겠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을 것 같았고요. 미란이가 그동안 혼자 고생한 만큼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라고 여겼어요. 정훈 씨 쪽 가족들도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정훈 씨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인상도 온화하고 교양 있어 보이더군요. 아버지는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계셨는데 회사 임원 출신이라고 하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도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민주야, 괜찮지? 소곤소곤 물어보니까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여전히 어둡더군요.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돌아봤죠. 미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순백의 드레스가 미란이의 깔끔한 이미지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베일도 길게 늘어져서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혼자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미란이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을 텐데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정은 씨가 미란이를 맞이하는 모습도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미란이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례를 맡은 분은 미란이 은행 본점장님이셨어요.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품위 있게 하시더군요.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을 때 정은 씨와 미란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애틋해 보였어요. 음악도 아름다웠고 사진 찍는 소리도 계속 들렸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주의 표정 때문이었죠.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주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혼 선서가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웨딩홀을 나왔어요. 긴장했던 탓인지 목도 마르고 다리도 좀 아팠거든요.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앞쪽 휴게 공간에서 나는 소리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애처로워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파에 새 아이가 앉아 있더군요. 가장 큰 아이는 9살 정도로 보였고 중간 아이는 7살, 막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평생 2딸을 키워온 엄마로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얘들아, 왜 울고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가장 큰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우리를 안 만나줘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장에 온 아이들인데 아빠를 못 만나다니요. 아빠가 누구니? 어디 계신데? 저기 웨딩홀에서 결혼식 하고 있어요. 정은 아빠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은이라고 했다고요? 우리 미란이의 신랑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들이 착각한 거겠죠. 얘들아, 아빠 성함이 뭐라고 했니? 이정훈이요.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중간 아이가 또렷하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정훈이라니 분명히 우리 사위가 될 분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큰 아이의 눈매가 어디서 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정은 씨와 닮았다는 걸 말이에요.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빠 만나러 왔는데 아빠가 바쁘다고 해서. 막내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 씨에게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미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얘들아, 아빠가 결혼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이가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만약 정훈 씨가 재혼이라면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결혼식에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물과 과자를 사다 줬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사위가 될 분의 아이들일까요? 얘들아, 아빠 사진 있니?
큰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정은 씨였거든요. 웨딩홀에서 미란이와 결혼 선서를 하던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이들 옆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정은 씨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고요? 그럼 미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여자 한 분이 급하게 걸어오더군요. 38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이들아, 여기 있었구나. 그 여자분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면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민폐를 끼쳤네요. 저는 그 여자분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가더군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오윤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전직 간호사라고 했는데 말투나 행동거지가 정말 단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정은 씨를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정 씨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현실이 된 거더군요. 제가 짐작한 게 맞았어요. 그럼 정은 씨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는 건가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2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였죠. 윤정 씨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왜 미란이와 결혼하는 거죠? 윤정 씨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 씨와는 회사 동료로 만나서 연애하게 됐다고 해요. 당시 정은 씨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재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혼으로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년 전에 정은 씨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빚도 많이 졌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서 저희를 떠났어요. 아이들한테는 잠시 혼자 지내야 한다고만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미란이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미란 씨는 이 사실을 모르시죠? 물론이에요. 정은 씨가 독신이라고 속였을 거예요. 저희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윤정 씨가 주먹을 꽉 쥐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는 왜 오셨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왜 아빠가 우리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빠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윤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자가 새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러 온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어요. 정은 씨를 만나서 얘기해 보셨나요?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갔는데 정은 씨가 차갑게 밀어냈어요. 지금은 곤란하다면서요. 큰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모르는 척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건지요. 그럼 미란이한테는 말씀하실 건가요? 처음엔 그냥 갈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속고 있는 거잖아요. 윤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란이는 지금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니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아이들 출생신고서도 있고 정은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아요.
12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어요. 윤정 씨가 핸드백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로 정훈 씨 이름으로 된 아이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고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훈 씨가 1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셋을 두고 그 사실을 숨기고 미란이와 결혼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말씀드릴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윤정 씨가 일어서면서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일어섰는데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이한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윤정 씨와 아이들이 웨딩홀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이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웨딩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주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주를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상황을 미리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야,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훈 씨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민주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1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훈 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민주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왜 미란이한테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그 행복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침부터 민주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모르겠어요. 그냥 언니가 행복하게 결혼해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기정사실이 된 후라면. 민주야, 그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야. 저는 민주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거든요. 이때 웨딩홀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 씨가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잠깐만요. 이 결혼식을 멈춰주세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이와 정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남자는 12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이게 사실인가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훈 씨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이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미란이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민주도 울면서 달려왔어요. 미란이는 민주를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민주야, 너도 알고 있었지? 가족 모두가 나를 속였구나.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가 미란이를 껴안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수군거렸고 정훈 씨 가족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들 때문인 것 같아서 더욱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일어서서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까지 하더군요. 미란이는 제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젖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민주가 미란이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미란이는 기력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때 정훈 씨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정훈이를 노려보더군요. 정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정훈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점잖아 보였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미란이 은행 본점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더군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정 지점장,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주례를 맞지 않았을 텐데. 본점장님이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행이라는 곳이 특히 개인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미란이 입장이 어려워질 게 뻔했어요. 윤정 씨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정훈 씨에게 다가가더군요. 아빠,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아무리 어른들의 문제라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훈 씨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훈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윤정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저와 12년 동안 살면서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새 출발을 한다며 저희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에게는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하다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특히 정훈 씨 회사 동료들의 반응이 심각했어요. 한 분이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정 부장,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니 실망이야.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사 생활에서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임원급이라면 더욱 그랬고요. 미란이가 겨우 일어서서 정훈 씨에게 다가갔어요. 정훈 씨, 정말 모든 게 사실인가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할 기회는 없었나요? 미란아,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는 건 진짜야. 하지만 과거가 너무 복잡해서. 과거가 복잡하다고요? 지금도 이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평소 차분한 미란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국 양쪽 가족들이 나서서 결혼식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고 어떤 분들은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서 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저와 민주가 함께 따라갔는데 미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윤정 씨의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미란이의 결혼을 망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정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당당했지만 사실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정훈 씨는 그 일 이후 회사에서 좌천되었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네 밀어주세요. 막내 아이가 그네에 앉아서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져요. 윤정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옆에 앉아있던 윤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윤정 씨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윤정 씨가 고마워하더군요. 저도 이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란이는 그 일 이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했었죠. 하지만 점차 회복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 전에 미란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은행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미란이를 더 신뢰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임원진들이 감탄했다고 해요. 민주도 언니와 화해했습니다. 처음엔 미란이가 민주를 많이 원망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나 봐요. 언니, 미안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주야, 이제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딸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주는 요즘 새로운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게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실제 경험이 있어서인지 연기가 더욱 생동감 있어졌다고 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큰아이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는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 대신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예요? 물론이지. 이제부터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안겼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윤정 씨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미란이의 행복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도 피해자였고 윤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윤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 아이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핏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비록 미란이의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대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